안녕하세요. 페인팅맘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의 강점 찾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했었지요. 저는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젊어서 눈을 다쳤는데 그림을 그리면 눈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디테일한 표현보다는 느낌 위주의 그림을 그린답니다. 그림에다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그리고 말이 좀 어눌합니다.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감히 유튜브를 도전을 했습니다. 듣기가 거부가시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은 왕벚나무입니다. 먼저 제주도에 가면 왕벚나무를 자주 만납니다. 제주도는 왕벚나무의 자생지이자 원산지입니다.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제주도에 여기저기서 이 왕벚나무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왕벚나무 이야기냐고요? 저는 제주의 강점 중 하나가 이 왕벚나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주를 대표할 만한 것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이 왕벚나무는 특별한 매력이 있더군요. 오죽 했으면 차도에 있는 나무를 베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까요? 보통은 도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처리되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떡하니 왕벚나무가 도로를 한켠 차지하고 있더란 거죠. 사람들이 그 나무를 인정하고 배려해 준 거지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강점이 있는 사람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우도 받고요. 자신의 강점으로 일하고 그것을 이용해 성과를 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타인은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낸 성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지 못하고 약점을 고치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느라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강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따라 강점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큰 목소리는 자신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그가 스피킹 강사라면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즉 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성적인 성격입니까? 아니면 감성적이신가요? 전 한때 이성적인 성격을 굉장히 부러워했지요. 감성적인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이 불리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감성적인 사람들은 예술과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지만 볼 수 없는 그것을 감성적인 사람들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나에게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이다, 잘 참는다, 공감을 잘한다, 사교적이다, 속도가 빠르다 등 나에게 힘을 주면서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 말이지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비대면 시대가 도래를 하고 디지털이 맹위를 떨치면서 사회가 급성장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단히 한 몫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인의 급한 성격이 단점으로 작용되었으나 지금은 그로 인해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거지요. 한국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고 디지털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강점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천부적인 재능이라는 게 존재하고 각자가 정말 잘하는 영역이 사람마다 다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를 찾기 위해 여러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는 쉬운데 남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당신만이 가진 강점입니다. 그 강점을 강화하면서 사는 편이 약점을 보완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효율, 능력, 성과 면에서 좋다고 합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이 유럽 생활에서 살아남은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발은 평발에 가까운 핸디캡을 가지고서도 말입니다. 그건 바로 박지성만의 강점 찾기였습니다. 각자 강점이 다른 선수들이 스카웃되어 모인 팀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더 자주 노출시켜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것과 같이 그 강점을 더 키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비슷한 강점이 있는 사람이 올라왔을 때는 내가 가진 강점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그림 그리는 분야 또한 다양합니다.
저는 그림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면 잘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가들이 보면 명암도 못 내밀 겁니다. 그러나 저의 시선은 나 자신 속에서 나 자신과 비교를 합니다. 나만의 그림을 그리는 거지요. 특화된 나만의 감성과 느낌으로요. 그래서 그런지 그림은 비교가 되지 않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몰입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뭔가 쉽고 만만한 분야가 있으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부분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야로 인해 행복해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살 맛이 날 겁니다. 또한 이것을 더 전문화를 시킨다면 수익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배워?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이것은 삶을 포기한 말입니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을 시도한다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중히 생각하고 이거다 싶으면 시도를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감정 노동이 힘들어서입니다. 제 주위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다 키우고 은퇴 후에 늦게 그림을 배우신 분들이지요. 저는 눈을 다쳐 그나마 할 게 없어서 그분들보다는 일찍 그림을 시작했고요. 그분들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존경스럽고 배울 점이 아주 많답니다. 몸의 세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열정은 젊은 사람들 못지 않습니다. 앞이 막막할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당장 몸부터 움직이면 일이 더 꼬이게 되니까요. 인생은 이것저것 막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찌 보면 무엇을 꼭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부릅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와 준비된 나의 강점이 잘 합쳐져서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관심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누르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